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영화 디프리는 네. 최신 상영한 영화만 네. 했고, 그 다음에 메가롯데 CGV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명작만 이제 소개를 하다 보니까 네. 합쳐야겠다 생각이 들어갖고 통폐합이에요? 통폐합 같은 느낌으로 네. 저희가 앞으로 나오는 영화들의 시리즈 그런 것들도 한번 달아보기 위해서 영화 디프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희극지왕입니다, 오늘은. 네. 자, 희극지왕은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주성치 작품 하면은 많은 분들에게 단순하게 박혀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정신없고 웃기다. 그리고 잔인하다. 그러니까 뭐 애도 여자도 노인도 가리지 않고 막 패고 의외로 잔인한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미인은 얼마 전에 봤는데 미인옷에는 막 창 꽂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난리 아니에요. 네. 콩푸어슬에서도 그냥 막 칼 꽂아놓고 칼 막 꽂혔네 막 이러고서 그냥 그건 막 차라리 웃기기라도 하지 거기는 근데 그게 이제 돌아보면은 웃긴 장면이지만 또 되게 잔인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소품화 시키는데 되게 능한 사람인데 이 희극지왕은 평소에 본인이 하던 거를 조금 자제하고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작품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보면 주성치 영화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던 게 서유쌍기랑 쿵푸어슬인데 이 작품이 조금 요즘 마음에는 요즘 같은 이제 가을 날씨에는 가장 최애 작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오랜만에 보니까 마음 쓸쓸하고 좋았던 작품이에요. 네. 봄이나 가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작품이잖아요. 네. 저는 올해 2019년이 돼서야 1999년이었던 작품 희극지왕을 늦게나마 보게 되었는데요. 20년이 지난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려하면서 봐야 되는 작품이긴 하지만 담고 있는 메시지로 봤을 때는 지금도 통용되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화는 주성치의 4차원적인 코미디도 담겨 있지만 배우가 되고 싶은 주인공의 열정, 꿈을 위해 한 발 내딛는 사우와 피우의 공감대를 뿜뿜하는 내러티브가 무척이나 좋았던 그런 작품입니다. 제가 엽기적인 그녀를 정말 좋아하는데 90년도 끝자락에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희극지왕 어떤 영화였는지 좀 더 세심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화가 기존 주성치 작품과 가장 다른 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바로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성치가 되게 오랜 시간 무명 세월을 보내요.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그 서러움과 이 성공의 맛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도성과 아까 말했던 서유쌍기 뭐 이런 작품들을 지나서 자신이 감독을 하는 식신부터는 뭔가 자기의 그 현재 위치에서 계속 자기를 돌아보는 작품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위치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경고하거나 자기가 어려웠던 시절을 다시 이제 이렇게 희극지왕처럼 영화하면서 자신의 이 커리어에서 절대 범하지 말아야 되는 그 실수들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시기가 홍콩이 반환을 앞두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좀 불안한 그런 심리들을 좀 많이 반영한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 자체는 웃음이 많고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완화시키는 면들이 있지만 슬쩍슬쩍 그런 것들을 넣으면서 우리에게 은연중으로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만들어내는 영화인데요. 이 작품이 자신이 그 무명실에 느꼈을 성공에 대한 갈망과 이 주변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 바보 같은 자신을 희화시키는 모습 뭐 이런 걸 좀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이제 한 분야에 오래 머문 사람들이 딱히 그 크게 성공을 하지 못하면 침 나왔어.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둘 중에 하나로 봅니다. 아 그래도 쟤네 되게 열심히 한다 아직까지. 아니면은 저 새끼들은 왜 아직도 저기서 부비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한테는 또 이게 올라가지 못하는 게 되게 큰 비극일 수도 있고 엄청나게 그 절망에 빠져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그냥 멍청해 보이는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를 또 많이 생각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유튜버 분이 자기를 스스로 이제 퇴물이라고 부르셔서 네. 제가 거기다가 댓글로 이제 공감한다라고 이제 댓글을 달았더니 어떤 분이 답글을 달았더라고요. 님은 성공한 적도 없잖음. 이렇게 달아가지고 안타깝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내가 이제 뭐 한 4, 5년 하면서 진짜 퇴물이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그 생각해보면은 남들이 보기에는 뭣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 건가?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되고 남에게 어떻게 내가 비춰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시기에 또 사랑이 다가온다.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후에게 다가온 피우처럼 나를 막 챙기기도 힘든 시기에 사랑이 다가온다고 하면은 뭔가 고슴도치들이 서로를 껴안듯이 이게 서로 상처가 되는 그런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생각 하지 말아요. 아니요, 이게 그래서 연애를 못하는 거야. 이런 게 네. 실제로 이렇게 겪어본 사람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장면, 이 주성치와 장백지가 서로 사랑에 빠지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헤어지는 그 짧은 과정에 되게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일 그만두면 나 어떻게 할 거냐, 책임질 거냐. 근데 선뜻 책임진다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네.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용기를 내보지만 그 여자는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날 책임지지 못할 거라는 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고 울게 되는 건데 그런 이제 그 가난한 그리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생활 자체에 사랑은 되게 사치인 부분도 있다라는 것도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지금 영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화 얘기기도 아, 하죠. 영화 얘기예요? 네, 영화에 있는 코드잖아요. 아니, 근데 왜 이상하게 너 얘기처럼 들리냐? 뭐 제가 이제 네가 자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주성치와 네. 주성치가 그리고 있는 그 어설픈 사람에 제가 속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보이는 거겠죠? 네네네. 어우, 네. 내 얘기 같기도 하고 참. 그래서 이제 이런 주성치의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공감대를 제일 자극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이 깔려 있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보다 사실 이렇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은 게 사회 구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내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공감하실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조금 저도 저를 좀 빗대서 이야기해보게 되는데 그런 코드가 많이 깔려있는 게 희극지왕이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홍콩 영화가 또 스타일이 좀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잘 넣다가도 돈이 조금 남아도는지 꼭 이상한 걸 이렇게 넣게 되거든요. 네. 아마 후반에 이제 배달부 씬이 그럴 텐데 사실 영화랑은 너무 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 갔다 왔잖아요. 네, 신희극지영 하고 왔죠. 네, 네. 거기서 이제 이 작품의 리메이크판 혹은 후속작격인 이제 신희극지왕을 이제 GV를 하고 왔는데 그 신희극지왕을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텐데 약간 이런 자기가 이 당시에 그 허투루 했던 연출들 이런 거를 거기서 좀 다잡는 느낌이 있어요. 비슷한 코드를 가져가면서 그래서 아마 이때 당시에 그 자기의 오버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주성치의 또 젊은 시절의 객기가 아니었을까 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주성치의 자전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런 연출 방법 뭐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그의 영화와는 조금 궤를 달리하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주성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꼭 한 번은 봐야 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발발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네. 감독이 됐더라고요. 아, 네, 그분이 이제 신희극지왕에 또 나옵니다. 네, 그분이 네. 감독이 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영화 마지막 보면은 이 신희극지왕이 마지막에 인사하잖아요. 아니 희극지왕에서 네. 희극지왕에서 마지막에 인사하는데 그 부분이 시사회 때 찍은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그때 이 사람들 약간 그 영화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그거 설정을 이어서 신희극지왕에서 그 사람이 감독이 되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좀 해보게 되네요. 저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는 꿈에 지쳐있는 20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단역 배우로 현장을 기웃거리다가 현장 도시락도 얻어먹지 못하고 매번 쫓겨나기 일쑤지만 배우가 되고 싶은 순수한 열망이 있는 사후의 내러티브가 아주 단단해서요, 영화의 메시지가 관객들에게 올곧게 전달이 됩니다. 코미디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주성치가 전극 형태의 연기를 무심하게 툭툭 표현하기 때문에 산만하지 않고 주성치답지 않게 적절한 시점에서 현실성 있는 코미디를 보여준다는 점에 있어서 영화가 전달력이 있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초반 업소씬과 사후에게 연기를 배우기 위해서 업소 멤버들과 동행하는 장면에서 내내 오버스러웠던 피우는 저는 되게 오버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이 장백지는 사후와 만나서 연기를 배우는 시점부터 아낌없는 매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이 매력 때문에 앞서 억지스러웠던 설정들이 감화되었던 것 같아요. 고개를 들어서 이제 안녕하세요 하는 장면이잖아요. 네네. 야,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주성치 품에 이제 기대는데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 다리 올리는 거 네. 그런 것들도 참 재밌는 장면이죠. 정말 설레었고요. 사우가 피우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그 말에 뒤돌아선 피우가 택시 안에서 우는 장면은 정말 슬펐던 것 같아요. 보면서 노래가 흘러나오더라고요. 네. 내 상상 속에서 이별 택시라는 노래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네. 뭔가 그런 노래가 잘 어울릴 정도로 이 장백지의 그 웃으면서 우는 연기, 네. 그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 영화는 주성치의 감성적인 면을 터치한 영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서유기, 소림축구, 쿵푸어슬에서는 앞서 나간 슬랩스틱 개그, 그리고 무술, 흥미로운 캐릭터성을 보여줬다면은 이 영화에서는 드라마적인 부분을 더욱 강조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감독으로서도 부족함이 없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아쉬운 건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짠 게 아닌데 네. 보는 사람들의 눈은 다 비슷한가 봐요. 후반부 사우가 주연으로서 처음 연기하는 이 잔입 경찰 수사 장면은 아무래도 조악해 보이죠. 앞서 복선이 깔리긴 했지만 오맹달이 경찰이었다는 설정, 그리고 변곡점을 만들어냈다는 것 같은데 억지스럽게 이 스토리를 연결하는 느낌을 받아서 되게 아쉬운 대목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정크는 돈이 많아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써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써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직접적으로 영화에서 연기를 보여준 건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연기를 했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찰 수사라는 건 갑자기 너무 나간 설정이 아니었나. 근데 여러분들이 그 당시 홍콩 영화들을 보시면 대충 알겠지만 항상 뜬금없는 씬들이 항상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연출 욕심 과다일 수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예산 남아서 객기 부린 걸 수도 있고 정말 의도한 걸 수도 있지만 아무도 이해 못하는 의도일 수도 있고. 네. 이번 희극지왕 영화에서도 보면은 PPL이 나오잖아요. 네. 프링글스가 너무 눈에 띄더라고요. 자본주의의 맛이죠.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아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홍보인데.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네네. 그 이병헌 감독님이 드라마 연출하는 거 거기서도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PPL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PPL을 할까요? PD님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건 PPL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까는 그러면 뜬금없는 장면을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더니 뜬금없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는 PPL을 해요. 그리고 했지? 라고 해요. 되게 센스 있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너무 뜬금이 없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미이너 제가 최근에 봐가지고 미이너를 보니까는 거기서도 너무 뜬금없는 장면 많이 나와요. 네. 내용하고 연관성이 없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튀더라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옛날에는 재밌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는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거 PPL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는 PPL 아닙니다. 그리고 성룡도 우전 출연했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성룡은 완전 대스타죠. 네, 대스타였고 아마 헐리우드 진출할 때 그때 시기였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희극지와 감상평 듣고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꿈을 줄 수 있는 완력이 남아 있는가? 3.5점 드립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비웃지 마라. 3.7점입니다. 자, 희극지왕을 돌아봤는데 신희극지왕을 보시면은 그 앞부분에서 되게 비슷한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네. 연결되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 처음에 파도씬 아니 바다씬 같은 거. 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또 나오더라고요. 좀 시작부터. 어쨌든 연결돼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희극장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혹시 평을 듣고 싶으신 영화가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망작 달아라 또. 아무거나. 보기 싫으니까 하는 말이에요.